이번 시간에 우리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작성과 관련되는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한 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이행 여부, 원천징수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신고하는 서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행상황신고서는 신고서하고 원천징수세액은 다음의 날까지 신고 납부한다 라는 부분인데, 월별 납부자의 경우에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그래서 우리가 매월 10일까지, 그죠? 매월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하고 있습니다.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반기별 납부자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에 반기의 마지막 달에 10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7월 10일, 1월 10일까지 1년에 2번 신고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법인세법의 소득처분 규정에 따라 처분된 상여, 배당, 기타 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다만에 해당되는 부분은 결국에 월별 납부자하고 동일하게 바로 원천징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 반드시 좀 기억을 하시고요. 자, 반기별 납부자의 원천징수세액 환급세액 신청과 관련되는 부분 한번 살펴보면, 자,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세액 납부는 연말정산한 후에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제출을 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다 하더라도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는 제출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월별 납부자는 22년 3월 10날까지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3월 10날까지, 2월 말까지 연말정산해서 3월 10날까지 제출하면 되고요. 반기별 납부자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1월부터 6월달까지 해서 22년 7월 10날까지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20년도, 즉 21년도 연말정산분이죠. 21년도 연말정산분에 대해서 7월 10날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데 7월 10날까지 제출하면 된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연말정산을 6월 30일까지 연말정산을 해도 되느냐라는 겁니다. 연말정산 해도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지급명세서 때문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3월 10일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반기별 납부자라 하더라도 연말정산은 3월 10날까지는 다 이루어지고 지급명세서까지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연말정산, 반기별 납부자의 경우에 6월 30일까지 연말정산한다라는 거는 기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반기별 납부자로서 환급 신청하면 어떻게 되느냐, 연말정산세액을 환급 신청하게 되면 1월달부터 2월달까지 분과 연말정산분, 21년도 연말정산분을 합쳐갖고 3월 10일까지 환급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월달부터 6월달까지를 7월 10날까지 이렇게 2번 신고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기별 납부자도 환급 신청은 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방법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원천징수 대상 소득의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을 기준으로 신고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신고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3월 급여를 매월 신고하는데 3월 급여를 4월 달에 지급하는 경우, 4월 달 급여를 4월 달에 지급하는 경우 신고 납부기한은 5월 10일이죠. 5월 10일이지만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는 귀속이 지금 다르죠. 지급연월은 동일하지만 귀속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작성합니다. 각각 작성해서 2장으로 신고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결국에 2장으로 들어갑니다. 귀속과 지급연월이 이게 같다라고 하면 한 장으로 합쳐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다르기 때문에 2장으로 신고를 한다. 그러면 하나가 더 있다. 이게 2월달 급여를 4월 달에 지급을 한다라고 하면 또 한 장이 더 있죠. 그죠? 지급월이, 귀속연월이 3개가 다 각각이죠. 그러면 3장 신고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장 이상으로 다 신고가 가능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원천세 반기별 납부자의 귀속연월 및 지급연월 기재 부분입니다.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1월에서
1월에서 6월까지 이렇게 표현이 되는 부분이고요. 하반기 관련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7월에서 12월로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귀속부터 지급까지를 1월과 6월, 7월과 12월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반기별로 신고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정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작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원천세 신고하고 난 뒤에 수정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수정해야 되는 상황들은 신고서를 작성할 때 맨 상단 부분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맨 상단 부분에 신고 구분이 나오는데 신고 구분에 여기에 수정이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반기별 신고냐 매월 신고냐라는 부분은 먼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선택을 하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수정한다라고 하면 수정이라고 하는 부분에 먼저 표시를 하시고 신고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21년 8월 달 급여에 대해서 수정을 한다라고 하면 귀속연월과 관련되는 부분, 요거는 수정 대상 신고서입니다. 수정 대상 신고서에 그러니까 귀속과 지급 연월을 적는 거다. 연월을 기록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수정 대상과 관련되는 부분을 적습니다. 신고서를 적으면 자, 간이세 예를 들어서 기존에 신고된 게 2천만 원이었고 직원 한 사람이 빠져갖고 11명에 2,200이다. 정상적인 부분. 그래서 세액이 그러니까 3만 원만큼 늘어났다라고 하면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하단 부분에 정상적인 부분, 그 다음에 상단에 빨간색으로 수정신고서 작성하듯이 빨간색으로 당초 신고서 내용을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서 가산세까지 반영을 해서 적용을 해야 되겠죠. 가산세 1,350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43만 1,350원에서 31,350원을 납부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작성을 하고 그러면 납부는 언제 하느냐 하는 겁니다. 납부는 자, 매월 신고하는 신고서식에 우리가 8월분을 그러니까 10월 달에 수정 신고를 한다라고 하면 수정 신고일이 속하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표현해서 신고합니다. 자, 수정 신고서상의 세액 납부는 뭡니까? 수정 신고일이 속하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가 있죠. 신고서에 반영해서 처리를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수정신고서 이 8월달 관련되는 부분, 이 8월달에 내용을 수정신고를 했는데 언제 수정신고했느냐? 이걸 10월달에 수정신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10월달에 수정신고를 했다면 8월달 수정신고서를 작성해서 신고서는 접수를 하시고 10월달에 그죠? 10월달에 정상적인 급여 신고할 때 하단 부분에 수정신고세액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A 90번에 3만원, 그 다음에 가산세 1,350원 해서 포함시켜서 31,350원을 포함시켜서 이렇게 납부를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수정신고서 작성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우리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수정신고에서 세금 납부하는 거하고는 개념이 조금 다르다. 원천세는 조금 다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교재 153페이지에 세무사랑 프로의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자, 원천징수 대상 소득의 소득자료 입력 관련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가 작성이 됩니다. 자, 이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는
우리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사급여에 근로소득 관리에 보시면 근로소득 관리라고 하는 부분에 급여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자료가 있죠. 급여자료 입력 앞에서 설명드렸는데 관련되는 근로소득에 대한 급여 내용이 반영이 되어 있는 정보가 되겠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가 작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퇴직소득 관리에 퇴직소득 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 메뉴에 퇴직소득 자료가 반영이 되게 되면 마찬가지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 자동 반영이 됩니다. 일용직 근로소득 관리에도 마찬가지로 일용직 급여 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 기타 종교 쪽에 가시게 되면 사업소득 관리에도 사업소득 자료 입력, 그 다음에 기타소득 관리에도 기타소득 자료 입력, 이자 배당소득 자료 입력 관련되는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종교인 소득 관리에서 종교인 월별 기타소득 입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득 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에 입력된 자료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자, 이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는 자, 근로소득 관리에 있는 근로소득 메뉴 속에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인사급여 탭에서 근로소득 관리 쪽에 세무신고라고 하는 메뉴 속에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게 되면 사업 기타 종교라고 하는 탭에서 보시게 되면 세무신고 전자신고라고 하는 부분에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가 있습니다. 자,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는 크게 세 군데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이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는 전부 동일한 내용입니다. 어느 쪽에 있는 메뉴를 사용하시더라도 동일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이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실행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귀속과 지급기간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속과 지급기간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고 하단 부분에 바로 밑에 신고 구분과 일괄 납부 여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신고 구분에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 처분, 환급 신청과 관련되는 정보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정보들을 정확하게 등록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154페이지에 그것과 관련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귀속기간, 지급기간 관련되는 부분 나와 있는데 입력되어 있는 소득자료 입력에 급여자료라든가 이런 자료들이 입력되어 있는 정보가 귀속기간과 지급기간을 기준으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신고 구분은 정기신고, 수정신고, 그 다음에 기한 후 신고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신고 구분이 나오죠. 자, 예를 들어서 2월 달 부분으로 제가 등록을 해 보겠습니다. 자, 신고 구분에 역삼각표 눌러보시면 정기신고, 수정, 기한 후 신고 나오죠. 정기신고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기신고 선택하면 신고 구분에 매월 연말정산이 반영되어 있으니까 연말 이렇게 신고 구분에 이렇게 체크가 되도록 되어 있고요.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은 위에 귀속기간과 지급기간을 그러니까 작성을 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천징수 신고 구분에 있어서 매월로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죠. 매월로 체크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반기별로 신고 대상자라고 하게 되면 반기별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회사 등록에서 자, 회사 등록은 기초정보에 있습니다. 자, 회사 등록에서 우리 회사와 관련되는 부분 추가사항 쪽에 가시게 되면 반기별 여부가 나옵니다. 그죠? 2번에 반기별 납부 여부가 나오는데 여기에 불호되어 있으면 월별 납부자 신고 납부가 되겠고요. 이게 여로돼 있으면 반기별 납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이제 신고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확인하실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F7번에 신고 현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작성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1년 12달 작성되어 있고요. 마감되어 있는 부분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신고서 작성 현황도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155페이지에 F4번
그러니까 제출자 정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신고서를 작성하신 다음에 관련되는 부분 보시면 F4번 제출자 정보가 나오죠. 제출자 정보, 관련되는 정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예, 우리 교재 147페이지에 수정신고 종합사례 관련되는 부분, 좀 전에 우리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작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봤고 147페이지에 있는 종합 수정신고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급여 대장상에서 8월달 급여 입력을 했고,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8월 25일 날 백두산 직원 2천만 원에 세액 40만 원 이렇게 발생이 됐다라고 하면, 자, 요것과 관련해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정상적으로 작성을 했겠죠. 자, 8월달 관련해서 8월달 정기신고로 해서 2천만 원에 40만 원 이렇게 정상적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8월 달에 새로 입사한 직원 1명 200만 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3만 원이 10월 달에 누락된 걸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10월 달에 누락된 걸 확인했을 때 8월 달에 대한 부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급여 자료 입력에 가서 우리가 8월 달 급여를 수정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안기부 직원이라고 하죠. 새로 들어왔다라고 하고 200만 원에 마감돼 있네요. 마감 취소하고 200만 원 기준으로 세액 부분 3만 원이다라고 제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3만 원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감을 다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8월 달에 정상적인 내용을 수정을 하신 다음에 자,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로 갑니다. 자, 그러면 2021년도에 8월 달 부분을 수정신고를 해야 되겠죠. 일단 8월 달에 대한 수정신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신고 구분에서는 화살표 눌러보시면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가 있습니다. 우린 수정신고고요. 수정신고 몇 번째 할 거냐라는 부분인데, 정기신고하고 수정신고 첫 번째 하는 거죠. 자, 1차 수정신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당초 신고서 내용이 반영이 된과 동시에 지금 새로 수정된 급여대장상에 새로 수정된 내용이 자동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2,200만 원에 43만 원에서 나오고요. 그러면 3만 원에 대한 부분이 우리 10월 달에 발견이 됐고 11월 10날에 수정 신고할 겁니다. 그러면 11월 10일까지에 대한 가산세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 가산세를 계산하게 되면 149페이지에 나오는데 1,350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350원 가산세 이렇게 반영해서 수정신고서를 마감하시면 되겠습니다. 마감하고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수정신고서를 작성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수정신고서를 작성해야 된다라고 하면 수정신고서 두 번째가 되겠죠. 2차로 해서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정신고에 대해서 두 번째 부분으로 해서 수정 내용을 반영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정신고서는 정기신고, 그 다음에 수정 1차, 수정 2차, 수정 3차로 이렇게 쭉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반드시 F8번 마감 기능을 통해서 마감된 자료를 통해서만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렇게 신고를 했었는데, 자, 8월 달에 대한 수정 신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10월 달에 대한 그러니까 신고서를 또 작성을 해야 되겠죠. 10월 달에 우리가 수정 신고도 했고, 하지만 10월 분에 대한 원천세 신고가 들어갑니다. 자, 원천세 신고 당초분으로 해서 11명에 대해서 신고서가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자, 10월 달에 들어가 있는 부분, 입력되어 있는 부분 마감을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소하고요. 10월 달에 대한 부분을 제가 정기신고분으로 해서 아니오 통해서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300에 45만 원 나와 있죠. 그죠? 45만 원이 반영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 자, 8월 달 수정 신고서를 10월 달에 제출하면서 가산세 부분하고 추가 납부세액이 있었죠. 그 부분을 하단 부분에 수정 신고 세액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반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3만 원 하고 가산세가 1,350원이었죠. 이렇게 반영해서 10월분 관련되는 부분 마감하시고요. 마감하셔갖고 납부하시면서 48만 1,350원을 10월달 그러니까 원천세액과 함께 제출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법인세나 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할 때는 수정신고와 관련되는 내용을 별도로 납부서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납부했다라고 하면
원천세는 그렇게 별도로 만들어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정 신고일이 속하는 달에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작성할 때 그 달과 관련되는 원천징수 세액과 합산해서 한꺼번에 신고 납부한다라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수정 신고 내용과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작성에 대한 부분 마치겠습니다.